행복한 추석 아침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짧게 드리고 있고요. 추석에도 비트코인은 달립니다. 어디까지 달렸느냐? 대략적으로 올라갔을 때 1,50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조금 떨어진 1,421불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거 참 엎치락 뒤치락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추석맞이 특집 비트코인의 브레이크 댄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테더의 대량 이체 소식입니다. 3억 개의 USDT 테더 토큰이 테더사에서 바이낸스로 이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후에 테더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3억 개의 USDT를 추가 발행했다라는 그런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가 나온 시각별로 보면은 바이낸스로 이동한 것이 먼저인데요. 순서는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바이낸스 쪽으로 테더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미국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죠. 16일부터 BUSD가 거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이낸스 측에서는 테더보다는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은 BUSD를 더 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계속되는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산하 암호화폐 선물거래 플랫폼 이름은 바이낸스 퓨처스라고 하는데요. 13일 13시에 정식으로 오픈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역시 이번에 IO 플랫폼을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규제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과연 코인베이스에서 바이낸스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확실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하는 기간은 1년 내로 출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는 코인 중에 GX 체인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GX 체인은 중국 코인인데요. 중국 경찰이 그 사무실을 폐쇄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더비완의 추측에 의하면은 GX 체인에서 개인 크레딧, 신용 정보를 팔았기 때문이다라고 예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베네수엘라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은행에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페트로를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페트로지만은 나중에 이제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가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거 의외로 베네수엘라에서 스위스급의 암호화폐를 다루는 그런 은행들이 생겨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 현재 1페트로의 가격은 60달러대라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사용하기 꽤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당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전통화폐로 환전을 할 때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것이지, 이 암호화폐 간에 이제 환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이렇게 바꿀 때는 관련된 환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과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들 간의 교환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프랑스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프랑스가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네트워크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의 화폐 주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바로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브라가 정말 출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된다라면은 이 페이스북이 웬만한 국가들보다 더욱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움직임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페이스북 리브라가 나오면은 원화를 던지고 안전자산으로 리브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지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트위터 상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요. 얘들 장난감이죠. 아이언맨 3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언맨이 대가리는 좀 크긴 한데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얘들 장난감도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네크에서 기관 전용 비트코인 기반 금융상품을 이번에 또 출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관 전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를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죠. 마리오 드라기가 유로존 회원국들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토니아 정부의 암호화폐 개발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로존 안에 있는 국가들은 그들만의 CBDC를 발행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더욱더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유로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유로의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차기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인 IMF 총재였었던 크리스틴 르갈드는 디지털 화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로가 연동된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발표에 의하면은 유로피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죠.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금리를 더욱더 인하하게 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유럽 중앙은행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준은 뭐하고 앉아있어? 확 그냥 호박전으로 뺨을 때려버라 이런 식으로 분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경기는 튼튼하다, 인플레이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애가 타서 죽겠는 그런 모습이죠. 이처럼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달러가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되고 연준이 이었고 양적 완화까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은 이야기들은 여태까지 아주 많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수 있는 하드 에셋, 여기서 말하는 하드 에셋은 이 귀금속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혹은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사람들의 자본이 움직일 수가 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이나 대체 자산을 찾게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찍으면 9번은 틀리는 톰리. 최근에는 트위터상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향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충격적인 타격을 줬다. 다음 타겟은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자담배 시장 퇴출 조치는 백악관이 어떤 상품도 금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톰리의 발언과 그 발언에 호응을 했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미국 내에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되게 된다면 한국 돈으로 1억이 넘게 되겠죠. 1억이 넘게 되면은 그때 비트코인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들끼리 시나리오를 짜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약한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방한 자신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국 달러로 1,500달러다. 이 최소한 10배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10배가 된다, 10만 달러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수많은 기업들, 증권가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전자담배랑은 규모가 완전히 틀리죠. 친기업적인 대통령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러 기업들 그리고 자산관리 운용사들과 싸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10만 달러 일단 가면은 밴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이미 저희는 엄청난 수익 구간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 하락률을 또 누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굉장히 극단적인 예들, 제3국의 통화들과 미국 달러의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99.99% 하락, 썬댄스 파운드 87.4% 하락, 북한 돈 85.4%,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시리안, 터키 같이 이제 좀 망해가는 나라들,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나라들의 법정 화폐는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저 단위가 사토시입니다. 1사토시인데 지금 현재 1사토시가 다음과 같은 국가들의 1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토시가 가치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들만 이렇게 예로 드러났는데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이 목록에 계속해서 추가되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의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미 비트코인이 열심히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제3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그들의 통화를 어느 정도는 금이나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것이 안전한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형 쐐기에서 약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계속되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페이크아웃이 되면서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알기가 힘듭니다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따라서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더블탑을 찍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 빨간 박스 안이 비트코인의 강한 서포트 지역, 지지를 이루고 있는 박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는 파란 선 같은 경우는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뚫어야만 하는 그런 강한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뚫어야 일단 다음 저항선인 1920불, 950불 정도에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자본들이,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멈추고 이 삼각수렴의 방향성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쩌면은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순간에는 이 트레이딩을 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상관이 없는 말이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당장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세계의 경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유로피언 중앙은행에 이어서 이번에 미국 연준 그리고 대한민국도 금리를 더욱더 낮추게 되는 날이 이제 머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유튜브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재생만 해주셔도 제 채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